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받아줘. 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좀 물 미쳐가는 들었잖아. 텐션, 이거 어떡할 미친 거야? 이거 텐션 같네요. 묻었어. 네. 아,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기동량님, 눔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해주시는 권주희님, 팟빵으로 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박송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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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또 새롭게 후원해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 저희 데이터 올리기 꾸준히 이어나가지는데 소중하게 사용되니까요.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올릭4 숫자 4 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멤버 근황은 빠르게 스킵하고요. 저희가 이제 들을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분을 모셨기 때문에 저작권, 크롤링, 두둥둥둥 일부에 그러니까 이어서 지금 김 팀장도 아마 크롤링 하실 거고 저도 하고 그 다음에 크롤링 강의도 있고 네. 그래서 질문도 많이 받고. 질문도 많이 받고 맞습니다. 네. 제가 또 심지어 유튜브에다가 어디 크롤링 하기 이런 것도 막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이거.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지 얘기를 못 당하는 듣고 입장. 있었는데 네. 크롤링을 당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네, 일부에 근데 뭔가 이어서 당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어감이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뭔가 범죄를 당하는 것 네. 같기도 하고 뭐 이런 행 뉘앙스가 그렇네. 아 그런가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설프게만 아는 척을 해왔던 이제 저작권과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라이선스에 대한 얘기를 직접 이런 법적인 여러 가지 공방까지 거치신 분께서 얘기를 해주실 거라서 너무 기대가 크고요. 중간중간 저도 필요한 질문들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과 더불어 소셜러스의 양효국 대표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우! 오, 안녕하십니까, 양효욱입니다. 와.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소셜러스라는 유튜브 그 분석 플랫폼에 대해서 서비스하고 계시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보면서 야 이거 크롤링하면 데이터 재밌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실제로 큰 일을 겪으셨어서 많은 공부를 하셨다 네. 라는 걸 같이 들어서 그 얘기를 공유해 주시기로 하신 네.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선 그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한두 가지만 좀 짚고 싶어요. 물론 저는 네.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제가 전문 용어를 사용하거나 전문 지식이 깊은 건 아닌데 이런 상황들이 올 거라고 조금 예측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렇게 힘들게 수집한 데이터를 웹 서비스로 제공할 때는 이거 누가 긁어가면 어떡하지라는 걸 항상 마음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긁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어떻게든 회피해 가니까 그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차라리 전공법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자라는 노선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하게 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정부 기관 중에 저작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작권위원회에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작권 안심 지정서라는 게 있어요.
음. 저작권 안심지정서.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신청서를 넣으면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요. 뭐 법률가도 있을 거고, 뭐 저작권 전문가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소셜러스는 정당하게 저작권을 보유한 게 맞다라고 해서 지정서를 발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일종의 공식적으로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작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저는 이제 그 법률 이야기는 안 할 건데 저작권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시겠지만 네. 이게 이게 그 법조계에서도 저작권은 원체 복잡한 걸로 사람들이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일반인들이 저희 특히나 이제 크롤링을 하거나 혹은 당해하거나 뭐 이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포인트로 딱 이것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디아블로 3라는 게임들 해보셨어요? 그쵸. 여기는 해봤을 것 같은데. 네, 네,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듣는 분들은. 그 중에 보면 이렇게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내려가는데 딱 내려가서 처음에 그 시작될 때 일종의 가이드 보이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천부의 권리가 너에게 있음을 증명해라 라는 이렇게 웅장한 딱 그 소리가 나와요.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뭔가 엄청난 얘긴데. 예, 거기서 말하는 천부의 권리가 이게 사실 사람이 인격 같은 걸 이제 천부의 권리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쵸. 살아갈 수 태생적으로 있는 갖고 있는 거. 그렇죠. 태생적으로. 아, 천부인권의 그 천부군요. 그렇죠. 네. 저작권은 천부의 인권입니다. 아.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법은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법이 있는 거예요. 음. 그죠? 그죠? 그 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 법의 적용을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법에서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인류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태어났을 그 때, 인권이지 뭐. 그렇죠. 네. 인권 같은 게. 왜 저작권을 천부의 권리라고 종종 표현을 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5줄짜리 시를 썼어요, 지금. 음. 그래서 그거를 수묵 담채화로 써서 벽에다가 붙여놓든, 인터넷에 뭐 옛날로 치면 싸이월드나 페이스북에 올리던 그거를 작성하는 순간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종종 천부의 권리라고 표현해요. 즉, 아, 뭔가 만들면 네, 그러니까 즉, 저작이 생기면 그때 생기는 그렇죠. 권리, 예, 그때부터 생기는 권리예요. 예. 네. 저작권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당신이 쓴 5줄짜리 이 시가 저작권이 있습니다라고 지정하지 않아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이게 아, 종종 특허랑 비교되는데 네, 특허는 특허 신청을 해야지만 맞습니다. 자격을 받잖아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작권은 발생했을 때 네, 그 발생자가 권리를 가진다라고 가정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역설적으로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맞아.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저작권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느냐 뭐 그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인접권, 인격권, 맞아, 재산권 맞아. 뭐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누가 쓰고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저도 자세히 깊이 모르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작권이 있고요. 그러니까 천부적으로 그냥 뭔가 작성했을 때 생겨나는 저작권이 있고 저작권을 둘러싼 수많은 재산이나 행사에 해당되는 권리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저작권을 침해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음. 어, 이해되셨죠? 그 광화문에 가면 예전에 막 유명한 문구 크게 써 있던 거 있어요. 뭐 사람이 온다는 건 뭐 대단한 일이야. 뭐 그 사람의 인생이 함께 맞아, 오는 맞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인생이 함께 온다는 거다 뭐 예, 이런 거 예, 있었어요. 그거예요. 맞아. 예. 그것도 저작권이 있어요. 있겠지. 예, 그러면 그거를 광화문에 그 큰 어마어마하게 뭐 가로 한 20m짜리 그 이렇게 그림을 밖에다가 딱 걸어놨는데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누구나 갖다 써도 될까요? 갖다 쓴다는 것의 개념이 그 문구를 저 가져서 문구를 내가 뭐 책을 낸다던가 책받침을 만든다던가 그 문구를 가져다가 인쇄해서 내가 뭐 책을 뭐 인쇄지 뭐 A4 무늬 편지지로 판다던가 뭐 등등등.
될까요? 수익을 내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수익을 안 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그 부분이 일반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지점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 수익을 내지 그래요? 않으면 된다. 뭐 아, 개인적으로 소장 뭐 이런 거. 이제 그거는 어떤 논리랑 같냐면 제가 음. 실제로 경찰하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네. 경찰하고 약간 아귀다툼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남의 걸 훔쳐서 내가 쓰지 않고 집안에 보관만 하고 있어서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않으면 그거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훔친다. 그거를 이거는 가져가는 것과 그걸 되게 어렵다. 가지고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보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가져간 건 가져간 거고 그렇죠. 훔친 이득 건 훔친 보느냐 거. 마느냐는 그 다음 그렇죠. 얘기다. 와. 근데 가져간 것만으로도 불법일 수 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네. 이제 실체가 있는 물건이냐? 그러니까 네. 저작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작품이죠. 예를 들어서 뭐 미술 작품이야. 근데 미술 작품 원본을 내가 훔쳤어. 그러면 물리 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네. 그게 사진이야,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그걸 사진을 아이디어를. 내가 그거를 뭐 아니 그 미술 작품을 사진을 찍어서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럼 그것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아, 방금 진짜? 방금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게 포인트인 게 그 유명한 그런 표현이 있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고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저작권은 친고죄죠. 그래서 네, 그런 게 문제를 좀 있죠. 삼아야지만 네, 그런 게 있죠.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음. 제가 일단은 이제 이 뒤에 저작권 이야기들을 몇 가지 더 할 건데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깊이 이해하거나 그걸 법률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무언가의 창작 활동을 했다면 여기서 창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글도 있을 수 있고 그림도 있을 수 있고 데이터의 계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 제가 다시 드리겠지만 어쨌든 남의 것을 침해하는 행위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 맞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쵸. 웹사이트를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웹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그건 누구나 봐도 되는 거 아니냐. 뭐라고 올려놓은 거 아니냐. 그러면 아까 그 광화문 그 케이스인 거죠. 광화문에 걸어놔서 누구가 봐도 된다랑 그걸 가져가서 뭔가를 하는 거랑은 그거를 동일한 문구를 딴 데 가서 써서 뭔가를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다른 행위라는 거죠. 저작권은 맞아요. 기본적으로 요런 그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작권 자체가 있고 그거를 주변에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법률들이 있는데 디테일한 거는 일단 우린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다. 거기까지는 우린 스터디할 수도 없고 전문가들한테 맡겨도 그들도 막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다만 저작권은 침해가 너무 쉽기 때문에 누군가가 창작한 것을 내가 가져왔다면 가져오는 것 자체에서부터 침해가 발생한 거죠. 경제적 이득을 누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져왔으면. 네, 거기서부터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될 문제예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원론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우리로 치면 뭐겠어요? 크롤링은 가져오는 것 자체부터 상당한 문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일단 침해는 한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과하고 그렇지만 문제 여지가 상당히 있다 정도까지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어요. 뭔가 이게 이렇게 지금 그 대표님께서 저작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전문가가 되신 것 같잖아요. 되게 자기 네. 잘 알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 네. 이야기를 나누시러 오늘 오셨는데 네. 뭔가 이런 것을 잘 알게 되신 소셜러스를 운영하시면서 겪으신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저작권에 대한 거를 많이 알게 되신 거일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뭔가 무슨 일이 있었던 네, 겁니까? 어떤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저작권에 대해 잘 알게 되신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사업가로서 왜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가?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이거를 완벽하게 디펜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공법을 택하자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작권위원회나 아니면 요즘은 정부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작권 교육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한 3년을 쫓아다니면서 들은 강의 또 듣고 딴 변호사한테 또 듣고 막 정말요? 3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준비를 좀 했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저작권 위반 고소 이야기가 이제 활극이 벌어질 건데 활극이 벌어지기 전에 그 좀 더 앞에 사전 이야기가 아, 되면 배경 그 좋을 지식이 것 같아. 있어야 그 네, 활극을 네, 이해할 수가 있군요. 네. 크롤링 할 때 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돼요. 크롤링 할 아, 때, 네. 네. 좋아요. 여러분이 크롤링을 하시면 상대방들한테는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트래픽 과부하. 네. 부하가 오겠지, 서버에. 네, 뭐 이런 그래서 네. 건가? 서버비를 발생시킨다. 그렇죠. 그다음에 서비스를 운영하기 불편하게 만들어준다. 그렇죠. 너무 많이 하면 뭐 네. 그 정도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저희처럼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5년째 유튜브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저희한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혹시 예상하실 수 있으세요? 유튜브 데이터를 수집할 때요. 네, 데이터가 엄청나게 방대해요. 음. 음, 저장해 저장? 놓는 거. 아니요. 클라우드를 쓰면 저장 공간은 사실 걱정하지 않아요.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요. 네, 비용 떠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져올 때 빨리 가져오는 거. 반복이거나 비어있는 게 생기는 거? 비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제 시간에 가져와야 되는 문제. 정답. 음? 정답. 어, 자, 이게 이제 그 저작권하고 이거 경찰하고 엄청 싸웠던 문제인데, 상대 변호사랑도 엄청 싸웠던 문제인데, 자, 보세요. 제가 데이터를 유튜브에서 받아옵니다. API가 줘요. 자, 데이터 홀릭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제가 9월 23일 아침 10시 기준으로 데이터를 딱 가서 봤더니 조회수가 가령 50만이었어요. 아, 와우. 50만인데, 와,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음. 그 안녕히 계세요. 50만이나 돈 받으러 가시나요? 이걸 하고 있을. 네, 그런데요. 네. 10시 기준으로 50만이라는 조회수가 있는데 다음날 아침 10시 기준을 찍어야 하루 동안의 데이터 성장률이 나오겠죠? 네, 그죠. 네, 그거를 매일 같은 시간에 찍어야겠죠? 네. 제가 만약에 내일 어떠한 상황이 생겨서 수집을 못했어. 그러면 저는 인류 역사의 2021년 9월 24일 아침 10시 데이터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구글이 아닌 이상. 그쵸?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렇죠. 지나갔지. 네. 아, 그러면 그 시점에 뽑아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수천 개의 채널,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 800만 개가 넘거든요. 800만 개를 가서 한 건씩만 갖고 온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가장 저한테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점이고 문제점이고 예민한 부분은 뭐냐면 무조건 데이터 수집과 처리가 하루 안에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는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 긁어오면 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럴 수 있으면 좋죠. 네, 그쵸. 어떤 경우는 시간이 그렇게 덜 구애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게 한 30분 늦어져도 돼 이럴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처음에 저작권위원회 전문가들이 저한테 어떤 의견을 냈냐면 유튜브에서 데이터 주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데이터 올리기의 조회수가 10이야. 그럼 10이라는 숫자는 유튜브가 준 건데 어떻게 너가 저작권이 있어?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맞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매일 특정 같은 시간에 특정한 저만의 방법을 써서 수집을 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조회수는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그거를 수집만 해서 1차원적인 로우 데이터만 제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해서 그룹별 채널 평균을 낸다던가 성장률을 예측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은 저만의 저작권이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1차 저작권, 2차 저작권이 있듯이 유튜브에서 주는 거에 대한 소유권은 유튜브한테 있어요. 그 데이터 자체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저만의 방법으로 가지고 와서 저만의 방법으로 가공하는 건 그 결과물은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 거죠. 마치 어떤 소설가가 소설을 썼는데 세종대왕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한글은 다 내가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나는 집에 갔다라고 쓴 거를 너는 저작권이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한글이니까. 이 사례랑 유튜브가 여기 조회수가 10
이라는 1, 0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러므로 너는 이 1, 0을 가져가서 뭔가를 네가 한 걸 저작권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음. 결론은 뭐 네. 방금은 조금 과한 것 같고 네. 좀 예를 말리 같고. 들어서 네. 그 번역서에 대한 저작권이 따로 발생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뭐 2차 그래서 저작이 발생하는 거고 그거는 네. 따로 저작권을 네.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건데 네네. 아마 지금 대표님께서 만드신 데이터들은 히스토리컬 데이터,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로 만들어져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 당시에 확보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네.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예. 정보가 생겨난 거니까 그 행위로 맞아요. 인해서 그렇죠. 창작이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그거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하지 않았을 맞습니다. 네. 정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작권위원회에서도 저희 때문에 회의가 한번 열렸었어요. 전문가 회의가. 여기가 과연 이걸 저작권을 저작권을 아. 인정해 줄 네. 거냐? 네. 근데 이게 그렇게 고민할 거리인가? 왜냐면 나는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네. 않은가 보네요. 아까 그 포인트. 이거 구글에서 준 데이터잖아. 왜냐면 나중에 경찰하고도 그 문제가 벌어졌었거든요. 경찰하고도.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인제 제가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사이트에 법적 고지도 올려놓고 쭉 해 놨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상에서의 그 서버 로그도 굉장히 잘 남겨 놓고 있었고 그랬는데 인제 어느 날 방어하기 위해서요? 방어하기 위해서죠. 왜냐면 그게 할 수 있는 게 그때 어. 당시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로그에 인제 되게 많은 정보가 남아요, 생각보다. 예, 많이 남죠. 네. 근데 인제 어느 날 사건이 터진 거죠. 가슴이 떨리네. 따단. 그럼 일단 따단. 물을 한 잔 드시고요. 대표님. 그래서 방송에서 욕하시면 안 되는 거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당하는 쪽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뭐 서버 비용, 트래픽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일자에 해당 시간에 해당 데이터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네. 큰 이슈였는데 어느 날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1월 정도인데 12월에서 1월 그쯤인데 사이트가 안 열리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네. 클라우드에 가서 서버 로그를 봤더니 서버 로그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서버도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클라우드에 어디에서 로그를 확인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 시간이 걸렸고 헤맸고 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지옥도가 펼쳐진 거죠. 지옥도가 펼쳐져서 그러니까 사이트가 안 열리는 것도 아니야. 밑에 보면 사이트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가 떠 있어.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니고 느린 거군요. 네,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사이트가 반 정도 열려. 이게 뭐지? 그래서 원인을 찾는데 제가 한 반나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왜 뭘 이렇게 트래픽이 잘못했 많이 들어오는가? 아니요, 트래픽이란 생각도 못했던 거고 서버 로그가 돌아가니까 이게 뭔가 뭐 프로그램이 뭐 무한 루프를 잘못한다 뭐 아니면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아. 원인 자체를 못 찾고 있었는데 네네. 간신히 그날 오후에 로그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돼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워낙 또 이렇게 방대하다 보니까 막 힘들게 찾아서 로그를 또 파일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갖고 딱 열어서 에디터로 봤더니 같은 로그를 직접 까서 보셨어요? 예, 네. 같은 IP가 쫙 있는 거예요. 몇만 줄이. 뭐야. 그럼 디도스 아니에요? 그 무서워. 정도. 근데 제가 이메일에 이제 보내드렸는데 중간에 보면 왜 페이징이 있잖아요. 우리가 데이터에 아니, 그 웹에 첫 페이지가 1페이지고 밑에 보면 1, 2, 3, 4 이렇게 해서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잖아요. 그 URL에 찍히잖아요. 파라미터로. 그죠. 로그 보니까 페이지는 1, 순서대로 찍었구나. 페이지는 2, 페이지는 3, 페이지는 4. 딱 걸렸어. 근데 이제 그걸 정확하게 원인을 찾는 데까지 제가 며칠이 걸렸고 오후 되니까 사이트가 또 돌아가. 그리고 또 막 바빠갖고 하루 이틀 놓쳤어. 근데 며칠 뒤인가 또 그래서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봤더니 오전엔 제가 이제 제 사이트를 볼 일이 있어서 갔더니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앞뒤 날짜 로그를 다 다운받아서 봤더니 몇십일째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전체 갖고 오려면 몇십일 걸리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하루에 왕창 다 가져가고요. 그 다음날 거기도 아침 9시가 되면 또 왕창 다 가져. 그러니까 제 사이트 업데이트를 하는구나. 예, 그거예요. 저희 시스템이 보통 요즘에는 최적화가 돼서 새벽 1시에서 오전 6시 정도 7시까지 돌아가는데 그래서 새 데이터를 짠 하고 아침에 업데이트를 해놓으면 9시서부터 쫙 빨아가는 거지. 통째로. 야. 통째로. 한 페이지도 남김없이. 그 흰수염 고래가 물을 네. 먹듯이. 음. 그래서 크롤링을 하는 네. 사람 입장에선 되게 잘하네. 필요한 데이터 잘 가져가고 있네. 이런 느낌. 되게 잘 가져가는 이게 사람이다. 반대로 나중에 들으니까 듣는데 굉장히 어. 네. 그러니까 가져오면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 잘 버티는데? 다운도 없이? 막 이랬을 거예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너무 많이 죽어나는 거지. 가져가니까 한 번에.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이게 안 되고 막 DB가 막 어떤 건 락 걸려서 이제 막 잠기기 시작하고 막 점점 이제 이게 막 아수라장이 돼서 결국에는 제가 그 백업 받아놓은 예전 사이트 버전이 있었어요. DB도 예전 게 있었고 뭐도 있었고 그래서 기존 사이트를 버리고 예전 거로 백을 하는 과정에서 며칠 사이트가 문을 닫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이제 한 땀 한 땀 고발장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장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특정은 됐어요? IP로 할 수 있는 IP만 건가요?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일반인 수사를 의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IP만 확보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발장에 보면 원래 누구를 고발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IP를 쓰나요? 거기에다가 예, 신원 미상하고 IP를 써요. 아. 신원 미상 IP를 이렇게 딱 쓰고 고소장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고소죠. 고소장인데 경찰이나 검찰에 가시면 고소장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고소인 내가 피고소인 누구를 뭐 어떤 취지로 고소를 하고 그 범죄 사실이 뭐다 이런 것들을 쭉 써서 거기다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드린 것 중에 고소 취지랑 범죄 사실을 자기가 작성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크롤링이 범죄가 뭘 것 같으세요? 만약에 범죄라면 뭐가 죄냐? 네. 무슨 죄냐 이게? 그렇죠. 형법 민사에서 말하는 죄명이 뭘 것 같으세요? 크롤링이 업무방해? 업무방해 네. 말고 뭐가 있을까? 저작권 위반 아까 말씀하신 네. 거? 저작권 위반.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이게 그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단 기본으로 가져가는 세트가 있어요. 저작권 세트. 네.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고요. 두 번째 그 부정경쟁 방지법이 있어요. 네네. 내 동종에 얻는 업체가 내 시스템을 다운시킴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경쟁 그렇죠. 방지법이 있고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뭐 정보통신망 자산을 이게 침해하는 행위로도 볼 수는 있는데 보통 크롤링 사태에서는 거기까지는 잘 안 가고 그 사람인 사태나 그 여기어때 사태 유명한 그 크롤링 사태 있잖아요. 그 두 사례에서도 같아요. 저작권하고 부정경제 방지법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기본 세트로 가는 거고요. 형법에 보면 형법 제 313조에 그 정보 처리 장치를 부정하게 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형법의 313조, 그 다음에 부정경제방지법, 그리고 저작권법 이렇게가 이제 보통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고소를 할 때 내가 이게 무슨 죄인지를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죠. 네. 그래서 그래야 고소를 하지. 그렇죠. 일반인들이 그걸 모르면 고소를 쓰기도 어려운 거예요. 아, 그 죄명을 못 써서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죄를 범법을 했다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죄명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런 걸 안 쓰면 성실하게 안 쓰면 접수도 안 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고소의 모듈화를 이뤄냈죠. 몇 차례 이거를 하면서 고소의 모듈화를 이제 딱 이뤄놨는데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졌네요. 네, 이제 됐어요. 로그가 들어오면 그렇죠. 자동으로 접수되도록. 박 박사님이 좋아하시는 자동화.
자, 그래서 이제 고소장을 씁니다. 쓰면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관할 경찰서에 가는 방법, 하나는 법원에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좀 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는데, 제가 첫 번째 고소를 할 때만 해도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이라서 그때는 이제 그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스터디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제 손으로 접수를 했고요. 접수할 때 로그 파일 인쇄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심지어 제가 카운팅을 해서 몇 월 며칠 날 몇 회, 몇 월 며칠 날 몇 회 이렇게 카운팅을 다 하고요. 그리고 서버 로그, 제가 세 분께는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린 서버 로그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서버 로그 캡처한 거, 이런 모든 자료를 증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안 하면 접수도 잘 안 받아줘요. 건이 안 된다고 봐서 그런 그렇죠. 걸까요? 그렇죠. 증거가 부족하구나. 그런 게 없으면. 증거보다는 그냥 네네. 사안을 심각하게 안 봐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고소건이 안 된다. 그렇죠. 해봐야 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그냥 뭐라고 하죠? 더 이상 안 넘기고 거기서 각하. 그냥 내릴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각하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 그러면 뭐 고소 들어오는 거 다 수사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너무 부족할 그렇죠. 테니까. 그래서 처음에 준비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고소장을 잘 쓰셔야 되고요. 첨부 자료를 많이 넣어서 이쪽에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고, 이쪽에 피해 사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접수가 돼요. 근데 저는 한 방에 접수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거 보내주신 로그 기록에 피크가 왜 뭐지? Y 쪽 그 숫자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보통 대비 몇 배 정도로 나오는 건가요, 이게? 그냥 봐도 막 수백 배가 넘는 네. 것 같은데? 아니 모르지. 이거 숫자를 뭐,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숫자를 보시기보다는 다른 나머지 여파를 보시면 돼요. 그니까 나머지가 비율로 평상이에요. 보면 나머지가 평상시. 그니까 아, 지금 여기 밑에 밑바닥에 있는 줄이 원래 평상시 그래. 줄이에요? 평상시예요. 예. 그니까 그니까 밑바닥. 그게 이거 지금 무슨 그거 숫자가 같아. 커지니까 그 밑바닥 가 있는 거지. 그게 원래 평상시 심장박동 이거였어요. 뛰는 그거 같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매번 9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매일 아침 9시. 아. 야, 이거 그냥 진짜 마치 이렇게 보면은 평시가 잡음처럼 보여.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어. 없어서 이게 다른 걸 어떻게 보라는 거지 이게 이렇게 지금 됐었지. 들으시는 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무슨 박수 소리 어. 치듯이 팍팍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그래프가. 야, 아, 그래서 이제 바늘같이 네. 솟아있네요. 바늘같이. 네, 그게 이제 고소를 이제 그렇게 접수를 했더니 중앙지검에서 저희 이제 회사 주소지가 강남이어서 강남 경찰서로 그 사건을 배당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내일이면 범인 잡히나? 아이. 뭔가 그때부터 시작인 거 아닌가요? 아, 그래. 그럴 리가. 아, 그렇지. 우리나라 뭐 한 일주일 뒤엔 잡히려나?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접수를 하고 온 날도 아침에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 그죠, 여전히 그죠. 진행 중인 네. 상태니까. 진행 중인 상태인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난 그걸 당해야 돼. 내일 아침에도 내 사이트는 막 물론 이제 나중에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전 사이트로 복원하고 그 사용하던 DB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뭐 이렇게 멈춰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막 가시방석이고 나는 너무 괴로운 거야. 하루하루가. 그래서 계속 당하는 중에 네, 당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폭행으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얘는 아침마다 계속 나를 폭행을 때리러 당하는데? 오는 거야. 그렇죠. 112를 아침마다 날 불렀는데. 때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수사 가이드라인에 보면 검찰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보통 3주 이내에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고 최장 6개월 이내에 수사 결과를 검찰로 올려 보내야 된다라는 수사 가이드가 있어요. 아, 강제로 언제 안에 끝내라 이런 게 있군요. 그게 완전 강제 사항은 아닌데 가능하면 최대한? 예, 뭐 그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3주를 기다렸다 강남 경찰서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접수 번호를 대고 블라블라 해서 담당 경찰분을 이제 찾았는데, 이제 여기서 일반인 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거 사이버 수사대. 뭐 그죠. 이런 거 생각하시죠. 사이버 네. 범죄를 전담하는 팀이 있지 않을까? 절대 클릭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거기 그럼 뭐가 가는 거야? 그렇죠. 네. 사람인 정도 사태가 되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아니면 농협이 해킹당했거나 뭐 이런 사태쯤이 나가지
아. 일반 크롤링 사태는 죽어도 클릭하지 않아요. 사이즈가 크지 않으면. 그러니까 업체가 크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래서 제 사건이 어디가 있었냐면 경제 7팀에 가 있는 거예요. 경제팀. 예. 그래서 인제 제가 전화를 해서 담당자분한테 인제 물어봤더니 그분이 자기네가 보통은 저작권법 위반은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는대요. 그냥 내용만 보고 그냥 조사를 한대. 왜냐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건 그런 거야. 다 영화 불법 다운로드. 딱 봐도 예. 딱 봐도 범죄. 딱 그거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수 있죠. 예, 아이디만 조회해 갖고 그냥 이렇게 하는 아주 심플한 케이스밖에 없지 이런 케이스는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갑니다. 그때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아수라장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돗대기 같은 시장이에요. 그 수사실이 책상 한 7개인데 뭐 그렇겠죠. 예. 돗대기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구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구독 그게 버튼을 몇 년도 일이에요? 재작년이요. 대표님. 재작년에 유튜브 구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예. 그 경찰관이 예. 앉아 그래서 계셨다는 구독 거군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랬더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돈을 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 제가 고소장에 쓴 취지는 이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10장 정도를 그러니까 첨부까지 치면 한 15장 정도를 제출했는데 낼 때 제 취지는 이거예요. IP가 이거니 이렇게 일자별로 로그 기록까지 다 있으니 이 IP를 조회해 달라. 이 사람이 범인이다였는데 이 경찰은 IP 조회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네요. 뭔가 그러니까 정말 그런 쪽으로 잘 모르시는 배경 지식이 네. 좀 없으신 그런 네. 상태이셨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던 결과 물론 두 번째 케이스는 좀 낫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좀 그런 쪽만 전담하던 분이어서 조금 낫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쨌든 처음엔 그랬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따로 또 있다는 거군요, 지금. 지금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 얘기하시는 게 네, 아닌 네. 거예요, 지금?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보통 한 번 할 땐 잘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세 여러 번 번 해야지, 3번은. 삽질해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이걸 이해하는데 7개월이 걸렸고 7개월 동안 따라가서 이걸 설명해 주셨어요? 6번 가서 제가 설명을 했죠. 6번 정도 가서 설명을 하고 그분이 이해를 해서 이해하고 KT였나 그때 SK였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에 그 IP 조회를 하고 하루 만에 이제 나왔죠. 답이. 범인이. 네. 그러니까 알고 있었으면 사실 당일 나왔을 걸 7개월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듣는 분들께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과정이 난해해요. 검찰의 접수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고소장 접수라는 첫 번째 그 보스를 잡아야 되고 이 보스를 잡고 나면 두 번째 보스가 이렇게 또 나오고 계속 보스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그 6개월 동안에는 계속 피해는 받고 계시는 상황이었고요? 계속 제가 크롤링을 그 사이트를 롤백하고 나서는 이제 그쪽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중단을 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다 바뀌었으니까 사이트도 바뀌고 이거 사이트가 옛날 사이트로 원복돼 버렸거든요. 현재 버전이 중단되고 DB도 다 원복 옛날 걸로 제가 교체를 해놔갖고 그래서 사이트가 그러니까 한 달간은 업데이트가 없었어요. 저 진짜 너무 괴로웠어 그때. 미치겠는 거예요. 서비스를 아예 못 하신 지금 거네요. 몇 년 동안 쌓아놓은 자산인데 그거를 지금 망가뜨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냥 우리 사이트가 그래도 없어진 건 아니에요라는 느낌으로 옛날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몇 달 전 자료를 가지고 그냥 사이트를 옛날 버전으로 열어만 놨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 실제 그 기간 동안 한 달 정도는 데이터 수집도 못 했어요. 한 달은 아니고 한 2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스인 경찰과의 IP를 해결하고 나서 경찰이 굉장히 이제 막 그 다음날 들떠갖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찾았다고. 내가 찾았다고. 그러면서 7개월 만에 성공.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먼저 그쪽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시겠냐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산팀 팀장이라는데 전화를 되게 시큰둥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누구인데 뭐 경찰에서 전화 받으셨죠? 그랬더니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뭐 누구랑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알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부인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 뭐 IP가 저희 걸로 떴으니까 저희 중에 한 명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루틴한 업무구나 이게. 그래서 아니 이 특별히 반응은 뭐 한 게 이 아니고. 반응은 뭐지? 이 반응은 뭐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죠. 저희가 직원이 한 300명 되는 음. 300명 큰 되는 곳이었군요. 예. 네. 이거 들으신 분 다 알 만한. 그래서 어. 예. 근데 그럴 거로 예상이 되는 게 지금 제가 아는 곳들만 해도 크롤링 일상적으로 하고 네.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전산 팀장하고 통화를 하고 그 다음 날 아침 11시 반에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전화를 딱 받았더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광장의 누구누구 변호사입니다. 음. 법무대행에서 연락이 왔구나. 광장이면 우리나라 탑3 안에 들어가죠. 큰 회사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딱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사를 딱 하더니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 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신 거 합의하고 싶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해서 이제 만났죠. 여기서 세 번째 보스가 등장을 하죠. 막 그 보스가 변호사가 이해를 못하나요, 설마? 아니요. 변호사는 이제 잘 알죠. 잘 아는데 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꼼짝없이 당하기 딱 좋은 거였는데 이게 경찰에서 7개월간 수사하는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에 수많은 시나리오를 짜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이 색출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이 이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거를 수많은 케이스를 다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예상 전략을 다 짜놓으셨군요. 딱 만났는데 의리번쩍한 그런 회의실 막 한 30명 앉을 수 있는 회의실에 변호사 한 3명 들어오고 그 회사 이사님 들어오고 대표님 혼자 계시고요? 혼자 딱 앉아있고 변호사도 없이 딱 앉아서 아니 뭐 수임을 얼마짜리를 했길래 그 정도로 썼을까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그러더니 이제 딱 그러더라고요. 뭐 앞에 썰을 풀어 막 썰을 풀더니 마지막에 이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뭐 사람이 심하게 다쳐도 합의금이 1, 2천 수준이다. 보통 민사나 뭐 형사 쪽에서 나오는 합의금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웬만하면 잘 풀려고는 하는데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거에 택도 없는 수준의 이제 합의금을 그쪽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금액은 제가 이제 저도 비밀 유지 계약을 써서 금액은 제가 말할 수 없는데 굉장히 하여튼 로우하게 그쪽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만큼을 원하는데 갭이 너무 커서 이건 대화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일단은 오늘 대화는 여기서 중단하고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와서 페이스북에 있는 모 커뮤니티의 그 과정을 고소장을 썼으면서 다 워드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프 캡처 뜨고 막 로그 파일 캡처 뜨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를 일단 제 블로그에 올립니다. 그 과정을 상세하게 걔네 로그가 이렇고 뭐 서버 그래서 이렇게 됐고 막 쫙 올려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그거를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난리가 났죠. 이제 사람들이 좋아요 공유를 누르고 댓글로 막 그 업체 욕을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 그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취재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사양을 했고 그리고 거기가 난리 난 상황을 캡처해서 변호사한테 보냈죠. 지금 상황 이렇게 돌아가니까 뭐 알아서 하시라고. 다시 만나재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며칠 뒤에.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 맞아. 있어요.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것도 제가 7개월 동안 다 생각해 놓은 것 중에 하나거든. 네가 그 카드 들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알고 있습니다. 거십시오. 저는 벌금 300만 원 낼 겁니다. 대신에 그 회사는 평생도록 지워지지 않는 왜냐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제가 그 죄로 만약에 벌금 300만 원을 받으면 같은 죄로 저를 또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죠. 네. 그럼 나는 계속 올릴 수 있네? 그걸 계속 떠들고 다닐 수 있는 거야. 와. 그럼 그렇게 사실 되는 적시에 거예요? 의한 명예훼손은 3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생각해 보면 보통 2, 300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200~300을 낼 각오를 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대신에 그쪽은 피해가 어. 어디까지 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딱 이렇게 얘기를 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반의 자리도 준비를. 끝났어요. 응. 네. 그때 이제 음. 전화로 올리더라고요. 금액을 올리고 그래서 안 어허. 된다 올리고 안 된다 올리고 그리고 이제 기자한테 연락 온 거 캡처해서 또 보냈죠. 기자가 지금 취재하자겠다는데 나 이거 취재 응할 거다. 내일까지 음. 결정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쪽을 쐈죠. 음. 어, 대표님이 역시 사업을 오래 하셔가지고 이게 협상하는 법을 네. 협상하는 법을 아시네. 이게 그냥 퍼센테이지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이 처음에 뭐 1~20%를 요구했고 내가 100%를 요구했다면 최종적으로는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그렇게 하시죠. 라고 딱 왔어요. 그래서 아. 어. 뭐 만약에 그쪽이 원한 게 뭐 이게 10이었고 내가 원한 게 100이었다라고 하면 뭐 한 85% 정도 수준에서 아. 저도 합의를. 뭐 네, 한 15%는 양보를 해주고 합의를 냈고요. 그래서 뭐 그 뒤는 이제 합의 뭐 큰 회사니까 합의하고 공증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저도 글 내리고 그쪽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받는 쪽에 어떤 피해가 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 했던 저작권 얘기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런 거 있잖아요. 크롤링은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고 그게 뭐 아주 단순한 사실 그냥 보도 기사 아주 짧은 그러니까 논평이 전혀 1도 없는 그런 거나 날씨나 뭐 이렇게 정말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혹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컨텐츠들 중에 대다수는 적이 없어요. 저작권이 없어요. 법령으로 그렇게 네. 되어 있는데 그런 거라면 모를까 다른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가져온다는 거는 사실은 상당한 범죄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두 번째 당한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하나 고소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제가 7번 강남경찰서를 쫓아다니고 전화는 얼마나 많이 했을 것이며 고소장을 써서 또 접수해야 되고 두 번째 사건은 동부지방검찰청에다가 접수를 했는데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며칠 만에 하더니 그분이 되게 이쪽을 잘 이해하셨어요. 며칠 만에 강원도 원주로 사건이 이첩됐어. 그러니까 이미 찾은 거야. 며칠 만에. 한 3주 만에 찾은 거야. IP로. 그래서 특정하고 그 사람 주소지인 강원도 원주로 이 사건을 넘긴 거예요. 이 두 번째 사건도 좀 여러분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분은 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회사를 갖고 있는 그냥 개발자였어요. 개인 회사를 작게 하신 분이었는데 이번 사례 두 번째 사례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울고불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진짜 한 30 되신 분이 뭐 울고불고 했어요. 왜 울고불고 했냐면 제가 그분은 이제 개인이었고 개인 회사였고 개인이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저쪽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게 받기는 했는데 진짜 뭐 한 20분의 1, 30분의 1 뭐 이런 수준으로 받았긴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분이 검찰이랑 경찰에서 온 우편물을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확인을 안 하셨구나. 네. 그거 확인해야 되는데 꼭. 근데 나중에 봤대요. 나중에 봤더니 이미 벌금이 부과된 거예요. 검찰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유죄가 나온 거예요, 이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음주운전하면 그거를 약식 기소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우리 그렇게 하듯이 이쪽에서 뭐 오라도 오지도 않고 우편물 보내도 대응도 없고 막 이러니까 검찰에서 자료는 제가 낸 자료는 이만큼이야. 경찰에서 수사해도 이거 뭔가 일단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냈어. 근데 검찰에서 이 사람은 뭐 반응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약식 기소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범죄자 됐어요. 전과자 됐어요. 벌금이 몇백만 원 있지만 벌금 500만 원 맞았대요. 근데 벌금 5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범죄자가 전과가 돼버린 거야. 생겼다는 네. 게. 이거 다음 사람은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대단한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판단 그러니까 미스. 대응만 빨리 했어도 합의를 진행하든 조금 어쨌든 날 다른 수 방법이 있었죠.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더라고. 나도 저도 당황했어. 전화를 그래서 제가 합의금을 굉장히 낮춰주긴 했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약식소가 끝나고도 합의가 가능하긴 한가요? 그걸 법원에 뭘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 그나마 그거라도 취소해 없으면 취하해 달라고. 그러니까 취하는 이미 지나갔어. 취하는 이미 뭐가 좀 그 단계를 지나갔고 어. 그 아. 고소를 하면 취하할 수 있는 게 언제냐면 첫 번째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해요. 아. 첫 번째 그렇죠. 판결인가 뭐가 나오기 전까지. 첫 뭐 번째 아무튼 판결.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되게 큰 회사였고 두 번째 케이스는 아주 그냥 개발자인 개인이었는데 이 사례들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하는 아니 사람이 맞아요. 왜 그만큼 그 모두일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소셜러스라는 서비스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 심지어 제가 크롤링도 해 봤어요. 네, 아주 초기였을 거야 아마 제 기억에. 그래서 네. 이거 계속했으면 나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지금 들으면서. 우리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진작에 만났었겠죠. 네. 그러면 지금 대표님 네. 말씀을 쭉 들어보면 사실 저는 크롤링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분명한 영업 방해가 되는 것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창작한 저작물을 내가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쓰거나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 보통 언론에 소개가 되니까 그 정도만 아니면 크롤링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질문을 했을 때에도 그런 사례를 들면서 요런 일만 아니시면 된다. 수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팔거나 해서 영업 방해가 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했었는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네요. 그냥 크롤링 행위 자체도 그것만으로도 불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작권, 그러니까 크롤링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마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크롤링의 결과물이, 왜냐면 크롤링은 뭔가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결국 그 어, 결과물이 범법에 대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리고, 만약에 네, 그 대표님 사이트가 지금 영업을 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 방해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그 정도 방해를 받지는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불법이 안 되는 걸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돈이 뭐 한 1,000억 정도 있는 부자한테 한 200만 원 훔치면 그건 그 사람한테 여파가 없으니까 죄가 아닌가요? 그래도 죄죠. 예.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건 규모의 문제가 범죄는, 아닌 거죠. 그렇죠. 범죄는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냐 안 줬냐가 아니고 행위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 내가 아무도 그렇죠. 없는 길에 차가 한 대도 없어서 무단횡단을 했어. 나 피해 준 적 없잖아요. 아무 차도 그 없었으니까. 심한 그렇죠. 범법이죠. 네. 법을 어겼네요. 그러니까 크롤링이 불법이다.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크롤링이 불법이다는 아니지만 크롤링의 결과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저작권법이 3년 전인가 개정이 됐어요. 3년 전쯤 됐는데 저작권법 제93조 2항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한 줄만 거기에 읽어드릴게요. 저작권법 내용 중에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복제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그러니까 보통의 이용하는 방법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키워드가 뭐냐면 반복적이거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한다. 뭐를? 그냥 복제를. 크롤링인데요, 그게? 네, 그죠? 여기 네, 그게 크롤링이라는 표현은 크롤링이잖아요. 없지만 반복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 체계적인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고소장에도 그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저는 막 고소장에다 뭐라고 썼냐면 그 사람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걸 했다. 왜냐면 실수로 할 수 없잖아. 실수로 크롤링 프로그램을 짜서 실수로 특정 사이트에 맞춤형 크롤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개연성이 거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의도가 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이제 아니 한 회 네. 하더라도 사실 크롤링 로그로 수집된 수준이면은 일부러 한 그렇지. 거지. 그걸 어떻게 아니 우연히 빵을 해요? 뭐 배고파서 한 번 훔친 거 하고 아침마다 가서 2개씩 그렇죠. 훔친 거는 얘기가 다르지.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잘 보시면 그러니까 재판이나 나중에 이런 데 가서나 검찰이나 경찰이 볼 때도 실수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한 번이냐 이런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느냐지. 그냥 넘어갈 맞아요. 수 있는 건데 반복적이게 되는 순간 의도가 들어가. 그러면 범죄 의도라고 봐요. 이게 심각해지는 거야. 빼박이 돼요, 빼박. 네. 그 행위를 네. 일부러 알면서 하는 행위를 했음이라는 걸 네. 의지를 그것도 증명하게 뭐 되죠. 며칠, 몇십일에 걸쳐서. 김태현님 혹시 요즘에 뭐 문제 있으세요? 갑자기 심각해지셨어. 아니요. 크롤링 다른 사업 아이디어가 중단시켜야 생각이 되나? 나서. 아니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님 말씀만 놓고 본다면 네. 대부분의 제가 알고 있는 크롤링 사례들은 다 이런 고소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그러면 보여요. 요쪽으로 파이프라인을 짜 가지고 요거 고소해 주고 대신에 뭐 이런 사업도 가능하겠다 싶을 만큼 되게 만연해 있는 건데 네. 그리고 문제의식이 없는 거고 그리고 왜냐면 또 데이터 분석 교육 관련된 것도 보면 다 처음에 크롤링 다 가르치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면 학생들은 특히 손에 들고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네. 크롤링이 거의 데이터 분석 교육의 처음 단계에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뭐 사설교육기관에서도 가르치고 뭐 심지어는 자격증에서도 뭐 한 그렇죠. 주요한 기술 중에 하나로 가르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대표님 말씀이 맞다고 전제한다면 그게 불법의 소지가 있는 기술을 문제의식 없이 전파를 하고 있는 문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말하기엔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면 기술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유료 API를 사용한다는 똑같은 기술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칼 같은 거지. 칼을 들고 뭐 요리를 하는 건지 뭐 사람을 찌르는 건지에 따라서 죄의 유무가 달라질 텐데 뭐 공개된 API나 유료 API를 사용하는 행위도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범법이라고 놓고 범법 기술이냐라고 놓고 보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마약을 제조하는 행위는 행위 자체가 기술 자체가 범법일 텐데 크롤링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죠. 대신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았는데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범법 행위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말씀하실 때 이제 크롤링이라는 게 크롤링의 결과물이 범법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하신 범위의 맥락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친고죄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소를 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경우 고소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맥락적인 문화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김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서비스가 엄청 뭐 지장을 안 받을 정도로만 하는 건 괜찮냐라고 했을 때 그건 사실 그러면 서비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자기 이익으로 볼 거냐 손해라고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갖고 이제 고소장을 쓰는 행위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엄청 어려운 일이었잖아. 방금 7개월 걸리고 뭐 잘 아시는 분한테 진행되더라도 쉽게 빨리 되는 일도 아닌데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소가 잘 안 일어나니까 크롤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많이 당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서 그냥 이게 죄인지 아닌지의 경계가 흐릿한 상태에서 행위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니까요. 생각이 좀 드는 네, 거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게 그러면 몰라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거니까 죄라는 인식이 없이 하는 작업들이 있는 약간 거니까요. 막 그런 건 어때? 막 예를 들면은 대표님 회사에 이제 연락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저 회사에 크롤링을 좀 해 봐도 되나요? 뭐 돈을 좀 드릴게요. 뭐 그냥 막 던지는 모르고 막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그 그러면 계약을 허락을 맺으면 구하면? 아니요. 그 유료 네. 데이터 그게 API 사용을 하세요. API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돈 내고 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수익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어. 문제될 게 없겠죠? 네. 파는 거니까. 어어. 그러면 대표님 그게 실제로 가져오시는 유튜브 API도 유료 쿼타가 있고 무료 쿼타가 그렇지. 있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데이터를 가져가는
불법스럽게 가져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전부 다 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소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도 API 유료 쿼터와 무료 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유료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그게 범죄는 그거는 이제 아니죠. 허용해 준 그러다 보니까. 범위라는 게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근데 그거는 오히려 특수한 그죠, 경우일 그죠. 테고 일반 개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뭐 작은 회사라든가라고 음. 하면은 뭐 그런 게 아예 그런 기준 자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서 대표님 네. 그러면은 고소가 안 되는 불법적이지 않은 크롤링의 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공공기관이다를 공공기관. 제외하고 데이터 정부기관이다 뭐 이런 걸 데이터 제외하고 go.kr 잘 아시잖아요. 오픈 공공 데이터. 데이터 포털. 예. 네네. 거기서 뭐 API로 그러니까 거기도 파일을 주는 형태가 있고 API를 주는 형태가 있고 그 데이터마다 형태가 좀씩 다른데 거기에서 API를 쓰시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의 뭐 교재안을 만들거나 뭐 그런 목적이시라면 그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API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크롤링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보통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제공하는 것들, 법령 같은 거, 그 한국 법령정보센터라고 있거든요. law.go.kr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런 사이트나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 만한 컨텐츠를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럼 거의 물어보니까 그 사실 말씀은 곧 거의 없다. 많지는 않죠. 거의 안 된다라는 얘긴데.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말씀하신 맥락에서 큰 틀의 해석을 저도 제 나름대로 해보면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고 다 그냥 가져가서 써도 아니다. 된다는 건 아니다. 전 이거는 그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픈소스도 마찬가지인데 오픈소스는 코드를 공개해 놓은 걸 뜻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가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세요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작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순간 나의 저작권이 되고 대신 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면 내가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기관들이 저작권 등록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너가 만들었다고 인정해주면 아마 그 뒤에 처리하기 수월할 거야. 같은 맥락의 것들이죠. 근데 이제 대신 이제 오픈소스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인데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아니면 그거는 오픈소스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소스를 공개했다라는 행위를 한 거지 오픈소스라는 라이선스를 달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라이선스가 없으면 사실은 가져가서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가져가세요라고 분명히 써 있지 않으면 가져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얘의 저작물의 라이센스는 누구한테 있고 이 범위 사용법 내에서 사용하세요라고 고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작물을 생성하시는 분들이 라이센스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른 이유이기도 한데 보통은 공개할 때 이런 뭐 트위터에 자기 그림을 올린다거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기본이 거기에 라이센스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배타적 라이센스 독점 권리에 의한 공개를 한 형태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유로 가져가 쓸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해석해서 마음대로 갖다 쓰고 몰랐어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건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이다라는 걸 고지를 해주셔야지 덜 위험하긴 한 거예요.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어느 같아요. 쪽이든 분명하게 입장을 네. 밝혀놓는 게 네. 그래서 요즘에는 블로그 글을 쓸 때도 그 블로그 글의 라이센스를 명시하는 사람들도 있는 중이에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같은 거를 맨 밑에 달다든지. 간단히 넣을 수 예. 있는 뭐 코드들도 크리에이티브 있고 요즘에는 맞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블로그 쓸 때 그 CC 라이센스 달아놨는데 그게 다 그냥 인프라 레벨에서 제공을 하는 애들이 있고 뭐 물론 네이버나 이런 애들도 블로그나 이런 데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공개할 때 누구든지 사실 그걸 공개하면서 라이센스를 같이 공개하기가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것이 사람들이 크롤링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인지하게 만드는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네네. 사실 그 데이터 홀릭을 처음부터 쭉 들으면서 지금까지 되게 애청자로서 데이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크롤링이나 뭐 데이터 분석 기법을 얘기하려고 해도 또 크롤링이 앞에 들어야 되고 뭘 해도 사실은 앞에 데이터 수집에 대한 데이터 거기가 수집 우선 1번이 될 수밖에 1번이니까. 없는데 네네. 제가 연락을 드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사실 거기다 찬물을 끼얹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잘 알고 그렇죠. 하자 네, 이런 그러니까 맥락이지 않을까요? 예. 이게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우리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네. 예, 그거 아니 진짜 사실 대표님께서 이거를 뭐지 고소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만 네, 상세하게 잘 돼 있어도 다른 서비스들 입장에서 사실 당하는데 소갈이 하는데도 저한테 굉장히 그래서 많을 이걸 거란 비즈니스로 말이에요. 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소의 모듈화를 통해서. 아니 제가 아까 생각난 아이디어가 그거였다니까요. 전 어. 아니 그니까 아니 왜냐면 왜 그거 기억나시죠? 옛날에 영화나 네, 음악들 막 한창 그럴 무료로 때 공유하고 있었죠. 그랬었는데 한창 고소가 휩쓸고 지나가서 다 어. 없어졌단 그럼 말이에요. 안 해요. 폰트도 그렇잖아. 폰트. 네. 맞아,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거대한 고소의 흐름이 이제 메이저 주류 언론까지 나타나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정확하게는 이런 거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서 그걸 조심하게 될 때가 그렇죠. 되어야만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같이 드네요. 그야말로 이건 인식의 문제고 음. 문화적인 측면이 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못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음. 사실 저만 해도 그렇고.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아까 저작권 얘기하실 때 네, 대표님의 서비스는 대표님이 직접 네,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뭐 힘들었지만 어쨌든 증명할 수 있었던 네, 범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영화 네, 평점에 음, 그 댓글을 썼어. 그러면 그 댓글에 네, 작성자와 서비스 네, 제공자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흥행하는 영화 뭐 있죠? 네, 블랙 위도우 영화평을 뭐 네, 10,000개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네. 10,000개가 다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은 제가 갖고 온 행위에 고소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음, 네이버인가? 라고 생각하면 저작권자는 아니잖아요. 아까 사용자냐?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저작권은 아주 특수한 형태의 법률적 계약이 아니면 줄 수가 없어요. 저작권은 네. 글을 작성한 사람들한테 있는 거고, 아마 네이버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니네가 댓글을 쓰면 이 댓글에 대해서 무슨 그 권리를 인적권이나 뭐 사용권이나 네. 전송권이나 혹은 뭐 전시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뭐 귀속된다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 자체는 사람한테 있지만 그거를 어떤 재산화해서 뭔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는 네이버한테 가 있을 전송권이나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권이나 그러면 네이버가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그래서 뭐 생기겠네요. 네이버가 사실 뭐 진짜 맘먹고 고소하기 시작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될 테니 아마 네이버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안 할 것 네, 같고. 맞아요. 아니 전체 트래픽의 2-30% 정도가 악성 충분히 그럴 크롤링이래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냥 두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 그게 불법이 아니라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두는 거야. 라는 거군요. 그냥 안 두려면 그냥 안 둘 수도 있는 거다. 고소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건이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크롤링이라는 그 컨텐츠가 행위가. 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이제. 네. 그죠. 그래서 경우가 이거는 되게 많을 것 사실 이제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남들이 탐내는 데이터는 99.999%의 확률로 저작권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렇겠죠. 그죠. 가치가 그렇겠지.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남들도 재미없어 하는 컨텐츠는 남들도 크롤링도 안 해.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정부 맞아요. 사이트 뭐 할 게 뭐 있겠냐고요. 맞아. 법령 맞아. 아니 아니 듣자마자 바로 심드렁이 법령 된다니까 읽으러 김 갈 게 팀장. 뭐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자, 오늘 저희 무려 지금 1시간을 훌쩍 넘겨가지고 네. 끝도 없이 저희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오늘 대표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원 없이 다 하셨는지 네. 잘 모르겠는데 혹시 대표님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나오신 출연 소감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데이터 올릭 너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될 줄 정말 생각도 못했고요. 너무 영광이고요. 감사하고 이런 컨텐츠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팟빵, 뭐 팟캐스트, 유튜브 통해서 더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롤링을 하는 사람들도 뭐 크롤링을 뭐 해야 되는 사람들도 배우는 사람들도 조금 더 좋은 환경, 좋은 지식 안에서 모두가 선하게 좀 그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많이 이렇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한 얘기들 때문에 뭐 혹시 또 이게 제가 단체 폭탄 테러를 또 받는 건 아닌가 몰라. 네. 음. 에이, 그래서 그렇지 의도가 그런 않습니다. 건 그럴 리가요. 아니었고 항상 좀 뭐 주의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극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 그 데이터 홀리 제가 응원하면서 또 애청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불러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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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이제 들은 방송한 소감 짧게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예, 그 대표님과 커뮤니케이션 하셨던 박 박사님 혹시 소감 한마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네. 오늘 방송이 아마 이제 크롤링 강의 하실 때 꼭 틀어야 되는, 아니면 사람들한테 꼭 들어라라고 얘기할 특별 강의처럼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요. 물론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례들이 특정한 사례만으로만 구성되어 있긴 하더라도 그거와 별개로 어쨌든 크롤링을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어쨌든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본격적으로 느낄 수만 있어도 저는 굉장히 큰 성공인 방송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크롤링 소개할 때마다 라이센스 중요하게 다루는 컨텐츠를 다루는 편인데, 저도 갖고 오는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지 당하는 입장에서 진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일정 뭐 아주 뭐 제가 만약에 서비스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들어봤는데, 이거 진짜 영업방해만 걸어도, 아니 조금만 하더라도 영업방해 걸 만한 생각이 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거셨던 그 죄명 3가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가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크롤링이 결국에는 그런 타격을 만드는 행위다라는 거를 다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방금 말한 것처럼 큰 회사니까 안 할 거야 같은 아니란 생각보다는 우리 다 같이 범법은 저지르지 말고 살자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는데 제 유튜브 동영상 중에 크롤링 하는 것들이 꽤 있는데 우선 빨리 세상에. 내려야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전개가 되는군요. 알로 크롤링하는 100개 유튜브 만들기 하고서 몇 개 하다 말았는데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뭔가 방송하면서 계속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은 표정을 가지셨던 김 팀장님. 네. 소감 한마디. 네. 근데 저는 지금 좀 혼란스럽고요. 네, 왜냐면 대표님의 얘기는 저는 대표님한테 처음 들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 다 합리적인 얘기들을 하시니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좀 정리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진짜 좀 조심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거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쉽게 생각하고 아니 사실이라고 하면이라고 아까부터 계속 다시는데 사실이에요. 2년 전에 이거 일어난 받아들이기가 너무 일이잖아. 힘들어서 그래요. 내적으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분명히 거짓말하신 건 없으니까.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심지어 메일로 고소장도 보내주셨어요. 그니까요. 사실만 이야기하신 거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크롤링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했던 답변들이 사실은 그 정답이 아니었을 수 있겠다. 다시 생각을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됐고, 아마 앞으로 제가 크롤링 아니지 이 방송 링크를 그래요. 그게 보내야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래서 앞으로 어디서 크롤링 주제로 얘기가 나오면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 쪽에서도 같이 얘기를 적어도 반대쪽에 좋네요. 적어도 이쪽 얘기도 해줘야 돼. 물론 뭐 행위를 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이런 쪽의 얘기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런 전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혼란스럽네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은 제가 뭐 크롤링을 직접적으로 해보거나 하는 그런 입장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같았고, 뭔가 저는 약간 크롤링 관점보다도 사업하는 사람의 배포란 이런 것인가 이런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해야 나의 이 사업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더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맞짱 활극이라는 워딩 네. 써주셨는데 이분은 진짜 더욱이 되게 대표님 얘기에 몰입해서 좀 듣게 됐던 그런 것 같은데, 뭐 이게 저야 몰입해서 들었지만 그간의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겠나 이런 생각을 음. 하면서 우리가 듣게 지옥에서 되었습니다. 오신 분을 만난 거죠, 지금. 이 세상에. 네, 그래서 오늘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주시고 너무 재미있게 또 이야기를 재미있다는 표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좀 잘 풀어주셔서 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소셜러스 양육 대표님과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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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